지금입니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나오네요. 그래서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웃깁니다. 해양의 변화가 결국에 기후의 변화에 뭐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용승하고 침강입니다. 우리가 용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수층에서의 발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발산이 뭐냐? 수학에서 얘기하죠. 수경은 한 곳에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발산은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한 곳으로부터 퍼져나가는 현상에 의해서 밑에 있는 심층의 산에서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승이라고 한다. 용승. 그러니까 용승이라는 얘기는 표층에서가 옆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위에 있는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한다? 용승이라고 한다. 그럼 친강은 바꾸겠네요. 표층의 뭐에 의해서 수경 혹은 냉각 두 가지 원인입니다. 냉각에 의해서 심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침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승과 침강이 해양의 변화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용승의 종류에 뭐가 나옵니까? 연안용승, 적도용승,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저기압, 고기압, 바람에 의해서 대기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자, 이 연안용승입니다. 우리가 연안용승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륙의 여러분들 해안가입니다. 연안에서 바람 때문에 표층에서가 먼 방으로 이동하면 이를 채우게 심층에서 찬에서가 뭐야?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연안용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해에 한여름에 남풍이 불면 그러면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나타난 해류의 변화는 에크만 수성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방향에서 어쪽? 오른쪽 90도 방향. 그지? 북반구. 전향력에 의해서 오른쪽 90도에 해류가 뭐한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해안에 있는 표층의 전부 다 어디로 먼 바다로 밀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찬 물이 뭐합니까? 위로 올라오는 무슨 현상? 연안 용승이라고 얘기하죠. 용승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거의 10몇 년 전이죠. 한여름에 동해안에 남풍이 겁나게 불었어. 그랬더니 해수욕장을 열었는데 바다의 온도가 무지하게 차가운 거예요. 10도씨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다 멸망했어. 왜? 애가 바다에 들어가더니 딱 3분 만에 입술이 펄해져서 나오니까 응? 물놀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짐 싸갖고 계곡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1년 장사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는 남풍이 불면 뭐한다? 용승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예요, 반대. 이게 북반구다, 북반구. 북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북풍이 불면 해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층 해류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수렴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따뜻한 물질이 뭐한다?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무슨 현상? 신관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지금 북반구만 보여준 거야. 자, 북반구 연안에서는 용승인데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가 만약에 남반구야. 그럼 남반구에 우리가 해안가라고 얘기합시다. 여기가 이제 해안가야.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무슨 풍이? 북풍이 불면 남반구니까 해류의 방향 어쪽? 왼쪽 북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류가 이동을 하니까 끝층에도 해류가 이동을 하니까 아래에서 무슨 현상이? 용승 현상이 나타날 거야. 남반구와 북반구가 다른 모양이. 그 다음에 반대로 해안가가 있다면 그 해안가에서 남반구에서 만약에 무슨 풍이 분다? 남풍이 분다면 그럼 남풍이 분다면 뭐한다? 왼쪽으로 해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에서 뭐가? 신강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북반구의 연안과 남반구의 연안은
바람에 의한 해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북방은 어느 쪽? 오른쪽. 남방은 왼쪽. 그러니까 반대가 나타나니까 기억을 꼭 구별해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적도용승입니다. 우리가 적도용승이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적도용승은 적도 부분에서 북동무역풍 그리고 남동무역풍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적도가 영도 적도군이라고 한다면 북방으로는 무슨 풍? 북동무역풍 그죠? 북동무역풍이 불고요. 딱 남반구에서 무슨 풍이? 남동무역풍이 붑니다.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부는데 남동무역풍이 자 마찬가지 해류의 이동 방향 볼 거예요.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무슨 방향? 90도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겠고 이렇게 움직여 가겠지. 이렇게 움직여 갈 테고 남반구에서는 뭐라고요? 왼쪽 끝도로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적도를 기점으로 해보면 적도에서 뭐한다? 양쪽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적도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위로 뭐한다? 용승 현상이라고 할 때 적도의 해수의 온도가 뭐한다? 더 낮아요. 적도. 그래서 우리가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해수순환 세포의 저기압대가 생기는데 거기에 수충수온이 생각보다 낮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도 용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적도 용승에 대한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적도군에서 일어난 용승에 대한 얘기가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뭐한다? 해류가 양옆으로 발산이 되니까 가운데 있는 차가운 물이 뭐한다?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난다. 됐지? 자, 그 다음이 저기압과 고기압입니다.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의 이것도 자, 저기압입니다.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저기압에는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수압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려두고 있는 건 뭐다? 북반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해류가 바람의 방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뭐한다? 저기압 중심에서 뭐가 되니까 바람들이 해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 용승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서 아래에 있는 물들이 위로 올라오면 이게 뭐가 돼버린다? 나중에 그 앞에서 배운 태풍 헤일? 그러니까 만주하고 만약에 이 용승 현상이 겹쳐버리면 해수면 높이가 뭐야? 문제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태풍 헤일의 뭐다?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반대로 고기압은요, 고기압은 시계방으로 불어나간단 말이야. 그럼 시계방으로 불어나가면 이렇게 불어나가니까 해류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야, 얘는 어떻게 된다? 요 가운데서 뭐 일어난다고요? 침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에서 용성, 그리고 고기압에서 뭐가 중심부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북반구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남반구는요, 바람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모두 반대다? 자, 저기압이 있어. 그러면 바람의 방향이 얘는 시계방으로 불어나간단 말이야. 시계방으로 이렇게. 시계방으로 불어나간다. 바람의 방향. 그럼 해류는 뭐라고요?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해류가 뭐한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용승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반구의 고기압이라고 얘기한다면 고기압은 얘는 뭐다? 반시계 바람 들어오겠죠. 바람이 반시계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매크만 수동에 의하면 전향력에 의하면 왼쪽 방향이니까 얘는 뭐한다? 안쪽으로 이렇게 틀려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가운데는 뭐가? 침강이 들어가는 것 같다. 바람의 방향도 반대고 뭐도 반대다. 전향력의 방향도 반대니까 둘 다 반대가 되버리니까 저기압 중심에서 용승 고기압 중심에서 뭐야? 침강이 들어가는 건 맞다.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의 용승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에크만총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해비에 대한 얘기에서. 자, 여기 쭉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적도 부근 해역. 그래서 적도 부근 해역에서 뭐가 일어난다? 주로 용승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만리가 캘리포니아는 거기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그곳에서 뭐가 일어난다? 용승 현상에서 더 차가운 물이 영도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용선현상이 일어난다. 아프리카 서해안 주로 어디에서? 대륙의 서해안입니다. 대륙의 서안. 태양의 서안 아니야. 대륙의 서쪽이야. 대륙의 서쪽. 오케이? 태양의 서안이 아니라 대륙의 서안에서 주로 발달을 한다. 그래서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 가만히 봤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엘니뇨하고 라니아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열대태평양의 수온의 변화를 보면요. 결국에는 평상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역풍으로 인해서. 그죠? 태평양은 동쪽에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어디에서? 동해에서부터 요거 당하지 맙시다. 서쪽이에요. 우리가 80도 웨스트와 서쪽이네요. 120도 이스트 동쪽이네요. 얘는 경도입니다. 그죠? 얘는 뭐야? 경도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서 동안에서 서안 쪽으로 뭐가 해류가 따뜻한 해류가 뭐합니까? 쭉 무역풍에서 흘러간단 말이야. 그지? 흘러가면 동쪽 편에 뭐가 돼요? 위에 표층수 여기가 온도가 무지하게 뭐합니까? 두께가 얇아진단 말이야. 그럼 두께가 얇아지면 연한 용승 현상에 의해서 뭐합니까? 위로 올라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평상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 상태가 되면 자 위에 대기를 보셔야 돼요. 위에 대기에 가스수가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는 무슨 기압이? 저기압이 주로 발달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쪽에는 뭐가? 고기압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이렇게 뭐한다? 희압에서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뭐야? 대기압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게 뭐라고? 평상시다. 오케이?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머나 갑자기 그래서 평상시다. 그럼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엘니뇨 시기에는요.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뭐한다? 평상시에 비해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약해진다.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찬 해수가 따뜻한 해수들이 서쪽으로 밀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뭐가 되버려요? 중간에서 뭐한다?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요. 원래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서양풍이 뭔가 고기압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뭐하나 날씨 겁나게 맑고 뭐하나 가뭄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기압 배치를 가는 거 우리가 뭐라고? 엘니뇨라고 한다. 엘니뇨.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하고 비교하면 해수의 온도가 서쪽은 뭐가 되죠? 표층에서 온도가 낮아지고요. 동쪽은 뭐가 됩니까?
평상시보다 표층의 세우기가 높습니다. 높다. 그리고 위에 있는 혼합층의 두께, 사실 그래서 위에 있는 딱한 해수의 두께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소녀층이 나타나는 두께가 어떻게 된다? 깊어져요. 소녀층이 나타나는 두께가. 그런 변화를 우리가 뭐한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엘리뇨다. 그래서 연한 용층이 뭐한다? 약화가 되면서 여기 기온이 뭐가 됩니다? 동쪽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한다. 해수의 혈기의 수중선이 뭐한다? 상승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태평양의 중앙부에서 페루 연안까지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쪽의 기온이 뭐야?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이 그래서 수온부를 보면요. 수온부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거의 뭐에 가깝다? 소약지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인데 요게 지금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혼합층 위에 있는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얘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못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수온이 상승한다. 그러면 라니아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라니아 시기는 무역국이 평상시보다 뭐 하는 거예요? 강해요. 그래서 연안 용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화가 돼서 동쪽 해안에 뭐야? 냉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냉해. 그러면 대기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어 상승기가 무지무지하게 활발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비가 와야 되는데 뭐 일어난다? 장마가 형성되거나 강력한 뭐다? 강수가 형성되거나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된다?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뭐야? 고기압에 의해서 강력한 고기압에 의해서 뭐가 된다? 가뭄이 일거나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용승이 강화가 되면 이 밑에 있던 찬 해수 역대의 거예요. 위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위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해층 해수가 아니라 소녀층 해수들이에요. 소녀층 해수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니냐라고 한다. 엘니뇨하고 라니냐 구분해주는 문제는 반드시 시험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형성이 되는 건 누구예요? 수온입니다. 해수의 해수. 그런데 그 해수에 의해서 대기가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워커순환이라고 한다. 워커순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워커순환은 여기에 정상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따뜻한 해수에 의해서 여기서 올라가서 위쪽에 뭐가 되냐면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뭐한다? 저기압 형태가 되면 아래쪽에 고기압이 돼서 이렇게 순환하는 대기의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워커순환이라고 한다. 워커순환.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해수에 의해서 해수로부터 뭐한다? 열과 순기를 공급받는 공기. 그래서 동서가명의 거대한 순환이 형성되는 이를 뭐라고 한다? 워커순환이라고 한다. 그지? 그러니까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워커순환이 약화가 됩니다. 라니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더 강력해지겠죠. 강력해질 것이다. 그지? 그래서 이 기압의 변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기압, 고기압. 자, 그렇게 나타나는 엘니뇨 시기에는 뭐라고요? 중간에 뭐가 되버린다? 저기압이 형성돼서 상승을 해버리니까 얘도 고기압이 되버리는 거예요. 고기압. 라니아 시기에는요, 여기서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여기 뭔가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돼서 평상시보다 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학자 워커라는 사람이 호주 북부 다윈의 해면기압입니다. 호주 북부 다윈이라고 했더니 와 서해안 가까이겠구나. 아닙니다. 완벽하게 서해안 가까이 남태평양에 뭐라 타이티면 기압입니다. 타이티면 기압을 구했다. 차이를 우리가 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지금 남방진동 지수라고 합니다. 남방진동 지수. 남태평양 타이티의 해면기압의 편차랍니다. 편차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반측값에서 평양값은 뭐한다? 뺀값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남태평양의 타이티의 해면기압의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가 뭘까?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아니할 때 거예요. 왜? 기압이 더 높아질 테니까.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그 다음이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뭐라고요? 엘리뇨일 때 거라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반대로 호죽비 다윈의 해면기압의 편차라고 하는 것이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질 때가 뭐다? 플러스 값을 가질 때가 이게 엘리뇨일 때고요.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뭐다? 이게 라니아일 때고요. 그러면 그 값을 빼면 라니아는 뭐가 된다? 라니아는 편차에서 해면기압의 편차에서 타이티, 남태평양 타이티, 북부 다윈 가져왔다. 남태평양의 타이티가 남태평양의 타이티. 그지?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타이티에서는 이게 L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남방지수가 큰 음의 값을 때는 뭐라고 해? L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인 거야? L이뇨식인 거야.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뭐가 됩니까? 양의 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큰 양의 값을 가질 때가 뭐라고요? 라니아 식이다. 그러니까 이 라니아 시기에는 뭐가 나타난다? 용승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났을 때, 그죠? 양한 용승이 활발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남방 진동 지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걸 누가? 워커가 뭐합니까? 관찰하는 거죠. 그걸 남방진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엔소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레이저 아니하고 남방진동이 뭐한다? 같이 간다.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해서 두 현상을 합쳐서 뭐라고요? 엘리뇨 라니아와 남방진동. 그지? 그러니까 엘리뇨 라니아에 의해서 표층 수온의 변화와 대기의 기압 변화가 현상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합쳐서 뭐라고 한다? 엔소 현상이라고 한다. 엘리뇨 사우스 오실레이션. 오실로스코프, 오실레이션. 진동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엔소의 영향이 뭐라고요? 우리가 간단히 배웠다. 엔소의 영향은 뭐에 해당된다? 나비 효과다. 남태평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들이 뭐한다?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과학자들이 긴장을 하고 기후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후 변화의 요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기후하고 일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시다. 뭐냐?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는 대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일기 또는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의 기상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현재 기후는 옛날 기후 연구를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이죠. 질대 기후는 뭘 통해서? 빙하 시층을 통해서, 혹은 나무의 나이키를 통해서, 혹은 화석 중의 연구로부터 우리가 뭐한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 먼저 정리하고요. 빙하 시층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무의 나이테는 어떤 상황에서 성장이 크냐 하면, 뭐하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나이트의 폭이 뭐하다? 증가한다. 생장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폭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석에 대한 얘기는 주로 무슨 화석이다? 시상화석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알 수 있는 시상화석을 통해서 뭐한다? 그들이 살았던 기후에 대한 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빙하 시추물에 대한 얘기는 잠깐 빼고 갑니다. 자, 빙하를 실제로 남극대륙에 가서 뭐한다? 빙하를 시추를 합니다. 자, 빙하 시추물에 대한 얘기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꽃가루죠, 꽃가루. 꽃가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한다?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왜냐면 꽃가루들이 봄에 되면 막 날린다는 말이지. 왜? 가벼우니까. 그럼 어디까지? 저희전서 발생 꽃가루가 대기를 타고 어디까지? 빙하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화력수 꽃가루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력수의 꽃가루가 많다라고 하는 것, 온난한 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엽수의 꽃가루가 많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는 산량한 기후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빙하 수증을 CO2에 뭐한다? 분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도 온실효과 때문에 온난한 기후였구나. CO2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한량한 기후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라고 하면 18의 산소, 16의 산소의 동위원수에 대해 18의 산소의 존재 비율 가지고 넘어가거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 비율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요? 자, 우리가 해수, 바닷물에 있는 해수야, 바닷물에 H2O라는 물이 있어. 근데 얘가 16짜리가 있고 18짜리의 동위원수로 포함되어 있는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무겁다? 헤이. 누가 더 무겁다? 아래쪽이 무겁다. 그럼 아래쪽이 무거우니까. 자, 증발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밖에가 모일 때 고온일 때입니다. 고온일 때. 무거운 18의 이 물자가 고온 상태가 돼야지 뭐하나 증발되기가 쉬워지고요. 그래서 고온 상태가 되면 대기 중에 있는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분解율이 뭐한다? 증가를 할 거라는 얘기지. 대기. 그럼 이 대기가 어디를 바람을 타고 술래술래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극지방으로 가서 어디에? 빙하에 들어있는 얘의 양이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존재 비율이 독일 대비 클 때가 우리가 뭐라고요? 고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오케이? 고온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해수에 들어있는 바닷물에 들어있는 얘가 고온 상태가 되었을 때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존재 비율은 뭐한다? 작아지겠네요. 증발이 잘 되니까. 그렇다면 해양 생물의 화석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비율도 뭐할 때 작을 때가 뭐라고요? 고온 상태요. 오케이? 그래서 빙하 시추물에 대한 얘기에서 문제가 나올 때 아마도 여기 고온 상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대기의 존재 비율, 빙하의 존재 비율, 해수의 존재 비율, 해양생물 화석의 존재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매번 뭐한다? 헷갈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한다?
우리가 고기후 연구에서 빙하 시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하고 그리고 인공적 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연적 요인 안에서 뭘 찾는다?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의 변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공정되는 이심률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태양 활동의 변화 해갖고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히 볼 테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지구 자전축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자 현재가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원래 수직인 상태보다 얼마? 23.5도가 기울어져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현재 상태를 우리가 뭐고 기준으로 잡아서 현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우리가 원일점하고 근일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 점을 우리가 뭐라고? 원일점이라고 하고 가까이 점을 근일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행성이 별귀를 공존할 때 무슨 궤도? 타원궤도로 돌기 때문에 타원의 궤도로 돕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원일점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울 때를 우리가 뭐라고요? 근일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라고 하면 원일점에서 지금 뭐라고요?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또이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뭐다? 북반구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근일점에서 뭐다? 겨울이에요. 겨울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쪽에서 봐서 여기서 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반대편에 뒤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태양이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가 근일점이고 이쪽이 원일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여기가 뭐가 된다?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요. 여기가 겨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모아서 가식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위아래는 어느 그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북반구가 이게 여름이고 가까운 그림 원일점이 뭐라고요? 여름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그림점이 뭐라고? 겨울이라니까. 암기. 다 태양의 궤도를 도는데 무슨 궤도다? 타원 궤도로 돈다. 그런데 가까운 점에서 북반구는 뭐예요? 겨울입니다. 그럼 남반구가 뭘까요? 여름이 뭐예요? 남반구가.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뭐다? 겨울이고요. 남반구가 뭘까요?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고요. 남반구가 겨울일 거라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건 뭐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우리가 북반구의 여름과 지금 뭘 표현한 거예요? 북반구의 겨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반구는 뭐다?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전축의 경사 방향의 변화라는 얘기는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원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진 각도가 이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회전을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지구의 공전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지구의 공전 방향이 뭐라고요? 반시계 방향인 거 있냐? 반시계 방향이다.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니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 자전축의 경사 방향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세차 운동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어렸을 때 팽이 돌려 볼 수 있어요.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합니까? 그지? 회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뭐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세차 운동의 방향은 얘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공전 방향은 시계 방향. 소리. 공전 방향은 뭐라고요?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세차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서 서로 반대다. 그럼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요점이 현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몇 년 기준으로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을 뭐한다? 주기로 나타납니다. 26,000년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묻냐면요. 야, 그렇다면 현재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야, 만약에 여기서 13,000년 후에는 13,000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한 바퀴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얼마 걸려? 26,000년이 걸려. 그럼 13,000년 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릴점하고 그릴점 그대로 그려주는데, 문제는 기울어진 방향이 뭐가 되버리는 거야? 반대로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그럼 13,000년 후가 되면, 북반구의 근일점은 뭐가 되버린다? 얘는 여름이 돼버려요. 그리고 원일점은 뭐가 돼버린다? 겨울이 돼버린다니까? 그럼 뭐가 돼요? 선생님, 여름이 얘보다 현재보다 가까워졌네요. 북반구는. 그러니까 13,000년 후가 되면 북반구는 여름이 더워지고요, 겨울이 추워져요. 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연교차는 뭐한다? 커진다고. 그러면 거꾸로 남반구의 연교차는 뭐가 된다? 작아집니다. 왜? 현재가 가까워서 여름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오스트레일리아 크리스마스 때 뭐 합니까? 그지? 수영복 입고 모자만 쓰고 크리스마스 보내잖아. 어? 남반구.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이라고 하면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다.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의 근거가 얘는 일종의 그러니까 현재하고 13,000년 전, 13,000년 후를 묻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3,000년 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까? 야, 13,000년 후가 아니라 현재가 이래. 그러면 여기서 6,500년 후에 그럼 6,500년 후에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요. 지구의 공전 궤도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가 어느 쪽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면 세차 운동의 방향은 무슨 방이라고? 시계방이라니까. 그러면 6,500년 후에는 어디로 간다? 현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었다면 6,5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일로 기울어질 거야. 그게 시계 방향 아니야? 이렇게 기울어진 게 이렇게 돌아온다니까? 맞아? 야, 지금 지구의 이 모양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꼭대기에서.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의 반대편으로. 그러면 얘 세차 운동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시계 방향이라고요. 그럼 6,50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90도 돌 테니까 이게 6,500년. 여기가 얼마? 13,000년. 그러니까 왠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얘는 어디에? 이때가 북반구 여름이고요. 이때가 뭐가? 겨울이에요. 그럼 공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소리. 헷갈렸네. 그지? 얘는 반시계 방향이네. 이렇게 오면. 그지? 얘가 이렇게 가야지 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잘못 그려졌네. 자, 지구가 여기 있다면 지구의 기울어진 모양이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다면.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여름. 그럼 얘가 누구게?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면 얘가 가을이겠네요. 얘가 겨울, 얘가 뭐다? 봄이겠네요. 북반구. 거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이게 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서 13,000년 후의 모양과 13,000년 후의 모양과 6,500년 후의 모양을 기준으로 그려놓고 뭐한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매번 뭐한다? 콩강 빠져갖고 선생님 나올 때마다 헷갈려 죽을라 그래요. 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뭐다? 첫 번째, 우리가 세차 운동이다.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죠. 자전축의 방향 변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요. 약 26,000년을 주기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전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요? 태양을 둘러 반시계 방향인데, 세차 운동에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의 변화는 뭐다? 시계 방향이어서 반대입니다. 세차 운동의 방향과 공전 방향이 서로 뭐라고? 반대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현재 위치에 대한 거를 꼭 암기를 해놔라. 현재 북반구가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인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인데 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얘기는요 몇 가지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태양의 남주고도 온다.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자, 태양의 남중구도라고 하는데 그 남중구도 H가 어떻게 구합니까?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를 뺍니다. 위도를 빼고 그 뒤에 붙는 게 포인트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델타라고 얘기해서 얘를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이것이 그래서 이 저기가 뭐라고? 기울어진 각이다. 정사각이다. 각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21.5도부터 몇 도까지? 24.5도까지 온다. 그런데 현재는 몇 도다? 현재가
약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 할 때는 언제고 마이너스 할 때는 언제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죠, 여러분. 여름철에 남중고도 H를 어떻게 구하냐면 90도 마이너스 그 지방의 위도에다가 플러스 23.5도를 더합니다. 이게 뭐야? 여름의 남중고도. 오케이? 여름의 남중고도. 그 다음이 동지입니다. 겨울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H는 90도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마이너스 23.5도예요. 23.5도. 얘가 나온 원리를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얘가 자전축을 세울 거예요. 자전축을 세우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적도라고 하자. 명도. 그러면 실제 춘분과 추분 때는 태양이 어디?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태양빛이요. 적도와 나란하게 비칩니다. 춘분과 추분 때. 그러면 적도와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위도 세타인 것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 각이 위도 세타. 이게 위도겠지? 그러면 남중고도라는 게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면과 태양빛이 갖는 각도니까 이 각도를 뭐라고 한다? 남중고도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각 세타는 요건 동위극이니까 각도가 똑같지 않겠냐고.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이 각이 몇 도예요? 90도예요, 90도. 그러니까 춘분하고 추분 때는 남중고도 H가 어떻게 되면 90도 마이너스 위도 세타란 말이야. 근데 하기 때는 어떻게 되죠? 이 태양빛이 위쪽 23.5도로 올라가고요. 동지 때는 23.5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뭐라고 북반구,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때는 뭐야? 겨울. 그래서 현재 23.5도 상태에서의 하주와 동지의 겨울과 여름의 남중 고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남중 고도의 차이가 47도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게 21.5도부터 시작해서 24.5도까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때의 남중고도 차이는 얼마? 43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의 남중고도 차이는 49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남중고도의 차이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뭐한다? 작아지겠네요. 근데 남중고도의 차이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에 대한 저식은 뭐하자?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요. 물론 사용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구과학에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울어진 각도, 경사각의 변화는 예를 모르면 뭐한다? 완벽하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경사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됐죠? 별의 기울어진 각도가 커질수록 뭐한다? 여름과 겨울에 연교차가 커지더라. 그래서 작을 때와 클 때에 대한 얘기를 비교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구공정계도 20년의 변화인데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갔죠? 뭐냐면, 자,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는 공통과학에서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 되게 괴롭혔었는데, 지금은 물리투하고 G2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투와 G2에. 그래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천체관의 법칙이에요. 천체의 운동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타원 궤도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천체들은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나 위성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죠. 항성주를 돌고 있는 게 행성주를 돌고 있는 게 위성이죠.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별이라고 해서 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주위를 떠돌고 있다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주위를 떠돌고 있는 우리가 뭐야? 달을 뭐라고 합니까? 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지구를 돌게 만든 거 뭐라고?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근데 얘네들이 돌 때 전부 다 무슨 궤도로 돈다?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거지. 뭐 원두 타원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원이나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별이 있고 그 별 주위에 아까 얘기한 원일점과 분일점으로 돌 때 가까운 쪽에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쓸고 지나간 이 면적과 먼 거리에서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이 면적이 뭐하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일점에서는 뭐하다? 속력, 공전 속도가 빠르다. 공전 속력이 크고, 그 다음에 먼 원일점에서는 뭐라고요? 원일점에서 공전 속력이 느리다. 이거 면적 속도 중에 얘도 알아두면 가끔씩 뭐한다? 얘가 나옵니다. 아마 이거 저기서 나올 거야. 언어 지문에서. 테플러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좋아요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좋아요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T제곱과 A3승이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T가 뭡니까? 그럼 공전주기예요. 공전주기. A가 뭐게라고 한다면 얘가 장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빈 쪽의 반경입니다. 그래서 장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우리가 얘를 센터를 딱 잡아서 얘를 누군가 원의 형태로 잡죠. 그러니까 빈 쪽의 반전을 뭐라고 한다? 얘를 A라고 얘를 장반경이라고 해요. 긴 쪽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짧은 쪽의 반전을 뭐라고 한다? 짧은 쪽의 반전을 단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평도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2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평도 2 혹은 26이라고 한다. 얘가 평평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 뭐다? 평평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다? 원이라는 얘기야. 그지? A와 B가 같다면 if야, if, A와 B가 같다면 B의 값이 얼마나 0이니까 이건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두 번째 B가 거의 0에 가깝다면 2의 값이 얼마나 1이 되버리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직선입니다, 직선.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야, 타원의 26의 크기 혹은 한평도의 크기는 1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0보다는 커야 합니다. 0보다 이거 1보다 작아야지. 그지? 이걸 우리가 편평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평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편평도가 커진다, 20mm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는 직선에 가까워진다, 찌그러진다는 얘기야.
근데 공전 주기가 변하지 말아야 돼. 장반경의 상승과 공전 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니까. 이게 실수있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얘가 t제곱이고 얘가 a3. 자, 이쪽이 t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a3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분, 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까지 뭐야?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일직선에. 근데 명왕성이 튀어요. 그 명왕성은 뭐로 뺐어? 외소행성으로 뺐죠. 외소행성으로. 외소행성으로 빼놨어.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와,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공전 궤도의 변화라고 하는 20년의 변화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근일점에서 뭐라고?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뭐라고? 여름이라면 그러면 얘보다 20일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원에 가까워져도 뭐는 변하지 말아야 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 왜? 공전주기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여름이라고 보고 우리가 장방향을 잡을 때 이 둘 사이의 쭉 거리의 발발이란 뭐야? 장방향. 그러니까 장방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주기가 변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공전주기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보다 20mm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원에 가까워지면서 뭐가 되겠죠? 여름은 가까워지고 겨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20률 편평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에 가까워진다? 찌그러진 게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름은 가까워지고 북방입니다. 겨울이 멀어지는 선입니다. 그럼 연격차가 뭐가 된다? 아, 연격차가 커지겠군요. 어디? 북반구에서는. 아, 20률이 작아지게 되면 연격차가 커져. 어디에서는? 북반구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남반구는요? 남반구에서는 거꾸로겠죠. 연격차가 뭐한다? 작아질 거야. 오케이? 작아질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런 얘기야.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두고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원일점이고 이게 근일점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편평도가 작아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다?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편평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더 찌그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빨간색의 그림이 편평도 2가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고 녹색의 그림이 편평도 2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그림이라고. 이해됐니?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너무 완벽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모르면 바보.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태양 활동의 변화네요. 자, 태양 활동인데요. 우리가 태양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뒤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양의 구조를 보면 안에 뭐가 있죠? 핵이 있어요. 이 핵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핵융합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무슨 층이 있다고요? 복사층이라고 하는 복사의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층이 있고요. 그 바깥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대류층이요. 대류층이
어느 곳에서는 상승할 테고요. 어느 곳에서는 하강할 거라고. 상승과 하강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 그래서 이 겉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온도가 얼마다? 얘가 6000도 K예요. 야, 그럼 광구. 얘가 6000도 K이기 때문에 여기 표면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자, 흑점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태양의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영향으로 뭐를? 대류 현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주위보다 온도가 뭐한 거예요? 약 1500도까지 2000도까지 정도 낮은 곳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게 보여요. 그래서 약 1500도 K에서 2000도 K가 정도가 뭐하다? 낮다. 오케이? 그리고 흑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점은 주기가 몇 년입니까? 약 11년을 주기로 11년을 주기로 개수가 많을 때에서 많을 때까지가 뭐한다? 11년. 가장 적을 때부터 가장 적을 때까지가 약 11년을 주기로 뭔가 변화가 생겨요. 이걸 흑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점의 극대기라고 하는 곳에서 뭐한다? 이때가 태양활동에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플레어 현상이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홍염이라든가 체층,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뭐하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달이 된다. 그래서 극대기일 때 뭐라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점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에서 쌍알문이죠. 쌍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름 돋는다든지 그럼 소름 돋으면 뭐하냐? 윗부분이 뭐합니까? 식이 돼갖고 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현상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뭐예요? 온도가 밝게 보여요. 대리현상에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쌀알무늬는 무슨 현상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뭐냐? 나타나는 무늬입니다. 그래서 쌀알무늬는 생명이 수초에서 수분, 수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흑점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근무한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양 표면에 있는 우리가 광구라고 하는 흑점의 흑점과 쌀알무늬에 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알아보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요. 뭐라고요? 와, 이거 봐. 마운더 극속이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 마운더 극속이 그죠? 소빙하기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1650년도 1700년대네요. 그때 마운더 극소기에 뭐야 흑점의 수가 무지하게 작을 때 뭐한다? 우리가 소빙하기가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소빙하기가. 자,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의 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후변화의 지금 자연적 요인에서의 외적 요인에 대한 얘기 네 가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차운동. 그다음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공존궤도 이심률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태양의 활동 변화. 그쵸? 자, 그러고 넘어가면 외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이네요. 자연적 요인에 대한 얘기에서. 첫 번째가 수분표의 변화입니다. 그치? 판결하는 초대륙이 형성이 됐을 때 뭐가 된다? 해류의 변화, 기후대의 변화, 그리고 식생의 변화.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죠. 기후변화가. 왜? 현재와 같이 5대1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야, 쟤네는 더울 거야, 쟤네는 추울 거야, 이랬는데, 같이 물려있단 말이야. 그럼 기후변화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해류의 변화, 그죠? 기후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해류의 변화까지 일으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이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에서 발생한 화산재가 뭐 한다고요? 지구의 반색을 크게 해서 들어온 양을 적게 해주기 때문에 뭐한다?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피나투 화산이 분출됐을 때 우리 지구의 기온이 몇 도? 0.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0.5도 정도.
새로 들어온 양이. 그리고 지표면의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이 반사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뭐냐? 우리가 반사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라고 한다면 반사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알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베도다. 그래서 알베도라고 얘기하는데, 알베도로 표현할 때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사율이라고 할 때는 뭐 한다? 얘는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은 뭐가 약 30%예요. 그걸 지구의 알베도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한다? 얘는 30입니다. 반사율과 알베도의 차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할까요? 빙하의 면적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증가한다면 얘는 알베도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한다. 자, 반대로 만약에 산림의 면적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반사율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뭐 흡수가니까.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뭡니까?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반사율이 증가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열팽창, 해수의 열팽창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해수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율이 증가하는 걸 얘기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한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율이 변하다. 아스팔트를 깔았대. 반사율 뭐야? 감소입니다. 겁나게 빨아들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